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64화 홀로서기를 하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어자님. 예.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인작이에요. 그러면. 그냥 작두. 우리 그 팟캐스트 밑에 댓글에 그 인천 작두님이 30화부터 했네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거 알기 되게 힘들거든 사실. 그죠? 그러면서 어철님 어자님이라고 얘기를 우리를 한번 호출을 하셨길래 제가 예전에 중간에 한번 어자 뭐 이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 이니셜을 붙여서 어철 어자 이랬다가 그죠? 이제 앞에 글 빼고 뒤에 핵심 키워드로만 뭐 자유인님 작두님 이렇게 쓰는 걸로 굳어지고 있죠. 그죠? 그 댓글 해주신 분은 굉장한 애청자이시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 주제는 홀로서기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두 분은 이미 홀로서기를 하고 계신 입장,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는 근데 어쨌든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 살면서 이제는 좀 혼자 자립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때가 있었죠. 이 주제는 자유인님 주제네. 그죠? 술 이럴 때는 또 작두님이었다가 자유인님 많았죠. 혹시 집에서도 좀 벗어나고 싶었을 때가 있었고. 또 직장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었던 때가 있고 결국 이제 다 하긴 한 혹시 거죠. 그죠? 혹시 그런 것들이 그런 사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고 또 그게 왜 들었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답하실 수 있나? 글쎄요. 아무래도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이제는 혼자서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럴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근데 해보니까 쉬웠나요? 홀로서기가? 뭐 자립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자립하고 나서가 어렵죠. 의사에 자립하는 순간의 선택은 쉬웠으나 그러니까 너무 충동적이었던 건 아닌가. 밖에 있는 사람은 입사를 꿈꾸고 안에 있는 사람은 퇴사를 꿈꾼다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무리에 또는 집단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엄청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뭔가의 구속이 항상 있으니까 자꾸 또 튕겨나가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우리한테도 계속 작용이 되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홀로서기 하고 싶어요. 이미 홀로서 계시잖아요. 아니 아직 물리적으로 한 집에 둘이 살고 있으니까 첫사랑하고 이제 아직 살고 있는데 그 물리적으로도 이제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곧 그리 될 거예요.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죠? 홀로서기를 그죠? 이거 오늘 주제가 저주인데. 근데 어떠세요?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데 홀로되기가 되면 그죠? 근데 홀로서기 자립이죠. 자립 한자로는 자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능력 아닌가요? 능력. 경제적 능력? 경제적이든 뭐든 헤쳐나가야 되니까 하는 거에 대한 능력을 그러니까, 다 뭐 통칭해서. 그죠. 뭐 자립력이라고 하면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경제력 이렇게 좀 능력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경제력. 그다음에 닥치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능력. 뭐 쉽게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럴 수 있을 거고. 이건 능력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가 치워야 되니까 책임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러네. 등등 그러네. 그러면 못 하시잖아요. 그러네.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잘 붙어 있으세요. 빌붙기는 잘하잖아. 아, 내가 묻어가는 게 아, 역시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봐. 그죠? 근데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고.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어쨌든 오늘은 살면서 홀로서기 자립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홀로서기 자립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립은 그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예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해서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싶어 하죠. 가령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 불편한 자녀는 가정을 떠나 독립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용감한 아이들은 가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손 들고 백기토항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과감하게 가출을 시도한 아이가 얼마 못 가서 항복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배고파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배고프고 그죠? 이런 걸 용감하다라고 얘기 안 하지. 무모하다라고 얘기해요. 무모하다. 그죠? 만용이다 맞습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아이는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립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행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였죠. 그죠? 아유, 나도 홀로서기 하면 안 되겠네. 예, 그죠? 결국 누군가에게 예속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 즉 자립은 마음가짐이나 선택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립할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과감하게 예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자립할 능력이 없다면 자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차라리 예속 상태를 잘 견디는 게 상책이에요. 버텨야 되는 것만 버텨야 돼. 그죠? 괜히 집 떠나봐야 고생입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한테 지금 예속 상태에 놓여 있는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영원히 자기 품 안에 있는 걸 바랄까요? 이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빨리 자립할 능력을 갖추어서 자기 품을 떠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만 부모 마음도 편해지고, 그죠? 또 부모로서의 도리도 다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자립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 7, 8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적인 자립 시기는 꽤 빨랐습니다. 대부분 학교만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취직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를 마친 후에도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한테 의존해서 사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을 예. 뭐 캥거루적인 예, 그죠? 뭐 이렇게 약간 비난 섞인 용어로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세대와는 좀 다르게. 맞습니다. 집도 구하기 어렵고 그쵸, 이런 게 그쵸. 있잖아요. 예. 요즘은 왜 늦어졌냐 이러면 당사자 잘못이 아니죠, 그죠? 요즘은 경기 침체와 취업 절벽 등 좀 젊은 사람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과잉 보호 속에 자란 탓에 자녀의 자립 능력을 기르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부모 중에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심지어 자녀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면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만류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부 이외에는 자립에 필요한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서 자립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기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안타까웠는데 요즘 아이들이 엄청 똑똑한데 20대 중반까지 이들이 쌓은 실력이라는 건 결국 딱 그때 가보면 시험 잘 보는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아갈 능력을 거의 못 갖추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근데 물론 뭐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요즘에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자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자녀를 온실 속에서만 키우는 건 자녀의 자립 능력마저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이는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영원히 자녀를 케어해 줄 수도 없고 또 모든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 품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립한다 이건 홀로 선다는 뜻인데 자녀가 홀로 서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퀴즈인데요. 혹시 뭘까요? 홀로 서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 집부터 나가야지. 집부터 가출의 경험을 많이 쌓는다. 제가 이거 넌센스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홀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는 홀로 못 서죠. 넘어져야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생명체 중에 자립 능력이 가장 뒤떨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들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간은 10개월 이상 지나야 겨우 걸음마를 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뭐 걸음마 떼봐야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또 한 번에 서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아기가 일어서려면 평균 3,000번은 넘어져야 첫 걸음을 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즉 인간이 홀로 서서 걸을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려는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 자립 능력은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실패의 산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자립을 바라듯이 부처님도 자기 밑에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제자들이 자립하기를 원했는가 봅니다. 제가 이건 추정인데 왜 그러냐 이러면 부처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막 옆에서 막 슬퍼하면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막 물어요. 그런 제자들 질문에 부처님은 뭐라고 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거죠. 내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마. 이랬으면 좋겠네. 부처님이 원래 거지처럼 사신 분인데요. 그죠? 들어보셨을 텐데 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은 최초의 불교의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구인데요. 부처님은 임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스승의 길을 따르지 말고 혼자의 힘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기대지 말고 홀로 자립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무소유의 삶을 살고 몸소 실천하셨던 법정스님도 속세를 떠나 홀로 오두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법정스님도 자기의 마음을 좀 흔들리고 막 이럴 때 다잡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거처 오두막벽에 부처님의 유명한 가르침을 적어두었다고 그래요. 자, 그 적어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얘기예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정은 이 글이 자기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부처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도금하고 술 한잔 먹을 때 네. 건배사를 이걸로 합시다. 너무 길어가지고 좀 긴가? 무쇠의 뿔처럼 여기서부터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시 제자뿐 뭐 아난이나 가섭 등 제자뿐만 아니라 먼 후대 법정스님한테도 좀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죠? 우리가 무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인들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뭐 대학을 가거나 직업을 결정하거나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독자적 판단보다는 타인의 평가, 타인의 눈치 이런 걸 볼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면 혼자 설 힘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묻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립하라고 그러니까 힘드네. 뭐 이 자립하려면 진짜 할 일이 참 많지요. 예, 그렇죠. 응? 예. 뭐 해야 돼? 자립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나는 홀로서기 안 되는데 묻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아직 잘 모르신 상태인 거예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큰 먼 존재다. 자기 알기 어렵다는 거죠. 철학자 키르케고르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자립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어렵다면서요. 예.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되게 공감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를 만든 조물주뿐이다. 자신이 타고난 본분이 무엇인지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에머슨에 따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나의 주변 사람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직접 부딪히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물과 얼마나 친한지는 또 혼자 헤엄을 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요. 이때 코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코치는 알죠.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자기가 알면 결국엔 어쨌든 물에 들어가 봐야 그죠? 예,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서 호흡도 배우고 팔다리도 저어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과 얼마나 친한지는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어요. 이처럼 살과 뼈를 통해서 전해오는 생생한 느낌만이 진짜 체험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혼자 헤엄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나 간접 체험으로는 결코 진정한 자신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뭐 자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고민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한번 부딪혀 보라. 뭐 이런 그죠? 얘기 같네요. 부딪히면서 온몸으로 느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타인의 평가에 연연해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립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 괴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기꺼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도구로 취급하는 것일 수 있다. 자기의 자신의 뜻을 올곧게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담대함 또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자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과감하게 현실과 맞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해서 좀 자립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부처님의 경고 이런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이 참 굉장히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직접 해봐야 네. 알 수 있는 거지 안 해보고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저는 에머슨의 얘기가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이런 거죠. 자기가 자신의 타고난 본분, 그러니까 나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렇지. 네. 사실 뭐 요 비슷한 주제를 예전에도 우리가 좀 다루긴 했었던 것 같아요. 독립에서 독립, 이거죠. 자유 이런 뭐, 얘기할 때 했는데
결국엔 누구도 홀로서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좀 당당하게 멋있게 홀로서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서기를 꿈꾸면서 넘어지는 걸 좀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한 의지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직접 겪어보면서 뭔가 능력을 쌓아가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면 결국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자립할 수 있냐? 부딪혀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준비 안 된 상태에 시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시도를 하지 않고는 준비가 되지 않지 이거는 않나? 어떤 의미냐면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기도 했는데 나 조직을 떠나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걸 뛰쳐나가서 자립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걸 충분히 가늠하고 오케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취지로 그죠? 좋습니다. 자유님. 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갑시다. 네, 좋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갑시다. 뭐 이런 거네요. 오늘은 홀로서기를 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로 홀로서기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홀로서기를 잘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히면서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에머슨의 주장처럼 자신의 타고난 본분이 무엇인지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간접 체험으로는 결코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립하고 싶다면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과감하게 현실과 맞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